오늘은 시장조사론 16강, 로지스틱 회귀 분석, 판별 분석, 비모수 회귀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두 집단 혹은 그 이상의 집단으로 나눠진 경우에 개별 관측지들이 어느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통계 기법이다라는 거고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가 연령, 자동차 소유 유무, 연간 소득 등과 같은 특성이 개인 신용 불량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이 내용을 보면 명목 척도와 관련이 되어 있죠. 명목 변수, 유권자의 연령, 성별, 거주지 학력 등이 선호하는 후보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범주형 변수, 명목 척도와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는 납입기간, 연체 여부, 흡연 여부. 그래서 이걸 입력을 하게 해주고 종속 변수는 금융사의 고객 이탈 여부, 개인 신용 불량 여부, 특정한 질병을 발생 유무.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종속 변수로 해서 또 이제 도출을 하게 됩니다.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 변수는 명목, 서열, 비율, 등간 척도로 측정된 변수들이고 그 척도 변환 과정을 거쳐서 명목 척도로 측정된 범주형 변수, 일정한 규칙을 사용해서 범주형 변수로 전환된 변수들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종속 변수는 명목 변수, 명목 척도로 변환돼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독립 변수는 저렇게 명목 서열, 비율, 등간 척도로 입력이 되지만 나중에 결과는 명목 척도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모형 개발에 사용되는 로지스틱 분석 방법들에 대한 분류를 이렇게 해보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기타 예측 모형 개발에 사용되는 분석들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에 따라 구분된다라는 거고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의 종류 특성에 따라 이항, 다항, 그리고 컨디셔널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는 절차를 한번 이렇게 보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한 특정한 결과가 발생할 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다라는 거고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는 종속 변수는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인 승산 비율이다라는 거고요. 승산 비율과 확률 간의 관계는 승산 비율은 1 마이너스 사건의 확률분의 사건의 확률이다라고 해서 한 사건의 확률이 0.5이면 승산 비율은 1 마이너스 0.5분의 0.5니까 1이 된다라고 하고 이 경우 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1대 1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만일 한 사건의 확률이 3분의 2이면 승산 비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해서 2가 되고 그래서 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2대 1이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산 비율이 주어지면 한 사건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확률은
승산 비율 플러스 1분의 승산 비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경영통계학 과목에서 한 학생이 A 플러스 학점을 취득할 승산 비율이 5이면 이 학생이 A 플러스 학점을 취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그래서 5 플러스 1분의 5는 6분의 5고 0.833이 확률이 된다라는 거고,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종속 변수만을 제외하고는 선형 회귀 모형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이런 방정식이 기본형이에요. 이런 방정식에 의해서 각 기울기와 절편의 값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최우도 추정법에 의해서 하는데, 주어진 자료 내에서 관측지 하나하나를 가능한 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전체 모형의 계수값들을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이 최우도 추정법은 이리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도 추정법은 주어진 자료 내에서 관측지 하나하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전체 모형의 개수의 값을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이 최우도 추정법이 통계할 때 자주 나옵니다.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회귀계수는 최우도 추정법이라고 부르는 통계 기법을 사용하면서 추정이 되고, 분석 결과 로지스틱 회귀식이 구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로지스틱 회귀식이 이제 제시되면 여기에 기울기와 계수들을 도출해내서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종속 변수가 명목 척도로 측정된 범수형 질적 변수인 경우에 모형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통계 분석 방법이 판별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면, 은행은 많은 대출 및 상환자료로부터 대출 신용 평점 카드를 구축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출 결과는 상환 확률 95%를 기준으로 해서 95% 이상이면 대출 상환이고, 2면 그 95 밑에면은 채무 불이행이라는 코드화를 한다. 코드화를 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해서 전산화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 X1은 연령, X2는 소득, X3는 현 직장 근무 연수, X4는 현 주소 거주 전수, 이거는 대출자로부터 도출이 되겠죠. 그런데 이 로지스틱 계수의 그 절편과 비환해서 비포에까지 이르는 기울기 계수값들은 그동안 이 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람들의 과거 자료를 이 X1에서 X4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도출한 값들입니다. 기존의 자료에서. 그래서 이런 계수값이 지어지고, 한 은행이 다음과 같은 표에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세 사람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하자. 이 은행은 각 대출 신청자가 대출을 완전히 상환할 확률을 추정하기를 원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1, 2, 3, 연령, 소득, 근무 연수, 현재 거주 연수가 이렇게 도출이 됐어요. 이거 갖고 상환 확률을 추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로지스틱 회귀식에서 이 절편과 기울기 계수들을 다 대입해서 이런 회귀식이 나왔죠. 그러면은 첫 번째 그 대출 신청사의 그 각
X값들을 입력을 해서 2.2858이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y 슬래시 값을 구하는데 이게 이지수입니다. 이지수 함수인데 이거는 이제 그 구하는 방법을 통계에서는 배우는데 연구조사 방법론에서는 이거를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구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하고 그래서 9.8335가 나옵니다. 9.8335가 나오면 대출 상환 확률에 여기에 입력을 해서 9.8335 플러스 1은 분의 9.8335 이렇게 하면은 값이 0.9077입니다. 0.9077이 나왔는데 이게 대출 상환 확률이에요. 90.7%가 대출 상환 확률이죠. 그런데 95% 이상만 대출 승인이고 95% 미만은 대출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2번으로 분류된다. 명목 변수 2번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출 안 해주는 걸로. 대출 신청자 2는 다 계산했더니 96.8%가 나왔어요. 95%를 초과했죠.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건 대출 가능, 합격. 그래서 1번으로 분류되고 이렇게 1, 2로 분류하죠. 그래서 이게 명목 변수로 분류된다라는 겁니다.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그래서 대출 3의 경우에는 91.36이 나왔죠. 91.36%. 그러니까 95% 미만이니까 대출이 안 된다. 1번으로 분류되겠죠. 그래서 물음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 물음표를 놨는데 1번이다. 대출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분석이 판별 분석이 있는데 판별 분석은 관측 대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이용해서 특정한 대상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예측하기 위한 선형의 판별식을 구하는 방법이고 2개 이상의 집단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각 집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선형식을 구하는 통계 기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사실 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절차가. 그래서 이거는 독립변수는 등간 비율 척도고 종속변수는 명목 척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판별 분석의 용도는 기업의 도산 여부, 기업의 재무 정보를 이용해서 기업의 도산 여부를 판단한다.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자기자본 비율, 매출액, 경상이익률, 매출채권 회전율 등 이 비율 척도의 정량적인 변수를 이용하여 기업 도산 여부를 판단을 한다라는 거고요. 또 고객 대출 여부도 판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대출 신청 정보를 이용해서 대출 여부를 결정할 우수한 고객과 시정 불량 고객의 연령, 연체 횟수, 소득 수준, 현재까지 대출한 금액, 상환 금액 등을 정량적으로 이용하여 고객의 등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출 여부와 대출 금액 그리고 대출 금리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 척도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이탈 여부, 고객의 거래 정보를 이용해서 고객 이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입 개월수, 평균 사용요금, 연체 횟수 등의 정량적인 변수를 활용하여 이동통신 고객의 이탈 여부를 예측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 분석을 위한 전제 조건은 독립변수는 정기분포를 하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와 선형적인 관계에 있다. 직선 관계다라는 거죠. 독립변수들 간에는 다중 공존성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작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판별 분석에 사용되는 독립변수들의 분산은 서로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종속변수로 구분되는 각 집단별로 공분산 행렬이 동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조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판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속 변수가 명목 척도다라는 것. 그걸 꼭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분류 행령표를 이용한 판별 함수의 예측 정확도를 평가. 한번 이 예를 보면 이런 빈도표를 보고서 예측된 소득 집단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분류를 보고서 이제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력 자료상의 응답자 중 78%가 올바르게 분류되었다. 그래서 모형의 예측 정확도, 정확하게 분류된 사례 응답자 수를 전체 사례 응답자 수로 나누니까 78%더라.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 분석에 도출된 판별 모형의 적중률은 78%다라는 거고, 이동통신 A사, B사, C사의 집단별 예측 정확도는 각각 84.4, 72.4, 7.5%가 된다라는 거예요. 판별 함수의 예측 정확도를 추정하여 판별 함수 타당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도출된 판별 함수를 새로운 응답자들이 속할 집단을 예측하는 데 활용을 한다. 새로운 응답자가 있으면 그 함수에 넣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표는 이런 그 예측 정확도를 확인하는데 도출하는데 활용되는 표다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측 정확도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판별 함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응답자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어디에 속할 것인지 78% 정도는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별 함수는 활용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비모수 통계학입니다. 윌콕슨 순위합 검정이라는 건데요. 여태까지 강의에서는 데이터가 구간 데이터 또는 범주 데이터, 구간 데이터 또는 범주 데이터라는 것은 등간 비율, 명목 척도, 서열 척도 이런 걸로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서열 척도를 검증하는 기법 중에 두 모평균 차이를 검증할 수가 없어 특정 모수를 선택하는 대신 모집단들에 대한 특성을 검증하는 것이 비모수 통계학이다. 두 모평균 차이를 검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모수를 선택하는 대신 모집단들에 대한 특성을 검증한다. 이게 비모수 통계학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대전제가 뭐냐면은 지난 강의 때는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비모수 통계학은 정규분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 비모수 통계기법이 활용된다. 이리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포 자유 통계학이라고도 하고 비모수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보면 모집단이 1과 모집단이 2가 있죠. 이렇게 좀 정규분포 모양이 아니에요. 삐뚤어졌죠? 이런 모양인데 1의 위치가 모집단 2의 위치에 오른쪽에 있다. 그림 밑에 있는 것은 모집단 1의 위치가 모집단 2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서 유의성 검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개 그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 표본 자체가 이 실업이나 이런 거를 해서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표본 자체가. 그래서 정규 분포는 대부분 30개 이상의
표본만 수출이 되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분석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30개도 안 되는 그 데이터 30개 이상을 얻을 수 없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임상시험이나 의학이라든가 아주 희귀병 관련 같은 거에 신약 개발을 할 때 희귀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정기 분포를 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그 비모수 통계학을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예제 1은 새로운 개발 신약이 있는데 기존 아스피린과 효과를 비교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커드 5점 척도로 전혀 효과가 없다 1번에서 매우 효과가 있다 5번까지 이런 척도를 해서 새로운 시작과 아스피린 시작 간의 그 약효를 수치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신약이 아스피린과 확실히 다른가,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가설은 오른쪽에 있어야 확실히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다. 그리고 연구 가설은 동일하다. 그냥 비슷비슷하다. 아스피린이나 신약이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그 연구 가설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1번을 응답한 사람은 3명, 2번을 응답한 사람은 6명, 3번을 응답한 사람은 12명, 점 12. 이 중간값을 써놓는 거예요. 이 표를 보면 첫 번째 그 1을 응답한 사람은 1, 2, 3, 3번인데 거기에 중간값이 2죠. 그럼 2를 쓰고 그리고 2를 응답한 사람은 4, 5, 6, 7, 8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값은 6을 쓴 거예요. 그리고 3을 선택한 사람은 순위가 9에서부터 15인데 거기에 중간값 12. 그리고 16에서 23, 4를 선택한 사람은 16에서 23이죠. 거기 중간값 19.5. 그리고 5를 선택한 매우 좋다라고 선택한 사람은 24에서 30, 그 중간값 2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새로운 진종대는 3을 선택한 사람은 중간값을 쓴 12, 27 다 중간값을 써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탈을 내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은 응답한 사람도 토탈을 냅니다. 이렇게 하면 토탈 값이 차이가 있죠. 이 차이를 갖고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증을 하면 그 Z 값이 1.83이 나왔습니다. Z 값이 검정 통계량 값이 2.83이 나왔어요. 그리고 P값은 0.303, 0.0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른쪽에 있다. 단측 검정이죠. 더 아스피린보다 신약이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이니까. 단측 검정입니다. 단측 검증. 그렇기 때문에 Z 값이 1.83이 나왔죠. 근데 임계치는 어떻게 됐어요? Z1 테일 해서 1.6455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Z 값이 1.8 더 크고 P 값은 0.05, 0.05보다 더 작죠. 0.03이니까. 그러니까 신약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비모수 통계학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모수 통계학은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참고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게 만약에 다르다라는 양측 검증을 하면 밑에로 봐야죠. 밑에 Z의 그 양측 검증 투테일 임계치는 1.96이 됩니다. 근데 그 이때 P 값은 0.068이에요.
0.068, 0.05보다 크죠. 0.05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 Z 값은 1.825였으니까 1.96보다도 작죠.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연구가설을 설정했다면 기각이죠.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단측 검정을 했기 때문에 채택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연구가설을 단측 검정하도록 설정을 했냐? 여기 이 가설을 검증할 때는 신약 효과가 더 좋은지를 검증하는 거니까 단측 검정을 설정하고 연구 가설을 그렇게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단측 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 가설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단측 검정보다는 양측 검정이 더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2015년도 기출문제 전에 이거와 관련해서도 나왔었는데 또 하나 제가 넣어드렸죠. 그래서 카이제곱 분석은 어떤 때 활용하느냐? 독립변수가 명목척도죠. 그래서 종속변수도 주로 명목척도로 나오고 이런 것은 그 빈도 분석을 해서 활용을 했죠. 그 내용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산 분석은 등간이나 비율 척도로 해서 종속 변수도 등간이나 비율 척도로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그 사례가 있었죠. 매출액 관련해서 그 집단 내 광고 편의성, 품질 이런 사례. 그래서 광고 어떤 광고가 더 좋았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사례. 그리고 판별 분석은 지금 설명을 했죠. 그 내용을 넣어서 활용 사례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16강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두 강이만 남았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죠. 여태까지 오늘하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앞으로 두 강, 그렇게 양은 많지 않습니다. 만 들으면 모든 강의가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한 바와 같이 이해하는 거와 작성하는 것은 다르다. 2차 시험장에 가서는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한 것을 기출문제를 보면서 꼭 다시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한테 실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유튜브라든가 동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계속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자주 들으셔야 되고 그래야지 외워지고 자꾸 그래서 이해가 된다. 그래서 통계는 이해만 잘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했고요. 다음 17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